최윤석의 100배 영문법. 최윤석의 100배 영문법은 기존 영문법과는 80%가 다른 새로운 영어 문법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13강 명사의 단수, 복수,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란 존재하지 않는다. 제13강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단수, 복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산과 강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영작을 하면 Korea has a mountain and river, 이렇게 영작을 하면 틀린 문장이죠. 영어는 한국말과 달리 단수, 복수를 명확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Korea has mountains and rivers. 아래 문장과 같이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가 별것 아닌 문제인 것 같지만 중급 이상의 영어 사용자들도 단수, 복수의 문제에서 실수하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앞에서 영어의 명사는 단수, 복수를 분명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란 무엇일까요? 명사에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가 있는 반면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셀 수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공기는 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새는 가산명사고 공기는 불가산명사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산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이고 불가산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이며 가산명사에는 보통명사, 불가산명사에는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등이 있다고 기존 영문법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명사는 셀 수 있기 때문에 관사와 복수형을 써서 단복수를 분명히 구분하는 반면에 불가산명사는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다음 문장 I have car. 이 문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자동차는 한 개, 두 개 셀 수 있기 때문에 단복수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관사 어를 붙여서 I have a car로 관사 A를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car는 보통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볼까요? I came here by car. 아래 문장의 명사 car는 단복수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러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일까요? 아닙니다. 아래 문장도 정확한 문장입니다. 위의 문장 car는 가산명사로 쓰였고 아래 문장 car는 불가산명사로 쓰였습니다. 다음 문장 Time has passed. 시간이란 단어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불가산명사로서 단복수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문장 Times have passed. Time, 즉 시간은 추상명사로서 셀 수 없는 명사라고 그랬는데 아래 문장에서는 times가 복수형으로 왔군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러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이 두 문장을 한번 검색해 보면은 이 두 문장 다 현대 미국인들이 잘 쓰고 있는 정확한 문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문장 time은 불가산명사로 쓰였고 아래 문장 times는 가산명사로 쓰였습니다. 두 문장은 같은 뜻입니다. 다음 문장 There is water. water, 즉 물은 셀 수가 없죠. 물 분자 한 분자 한 분자를 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water는 물질 명사입니다. 다음 문장 Can I get water? water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그랬는데 아래 문장에는 앞에 관사 A가 붙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물 한 분자를 달라는 그런 뜻일까요? 이 문장은 필자가 처음 해외여행을 갔을 때 비행기에서 내 옆에 앉아 있었던 미국인 여성분이 승무원에게 바로 이 문장을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내 귀에 관사 A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머릿속을 자극을 해서 수년 동안 인상 깊게 만든 관사 A는 물 한 분자를 달라는 뜻이 아니고 물 한 컵을 달라는 뜻인데 문법서에는 a cup of water로 써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미국인들은 water라고 더 자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문장 water는 불가산 명사로 쓰였고 아래 문장 water는 가산 명사로 쓰였다면 water는 가산 명사일까요? 불가산 명사일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명사들이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로 동시에 쓰입니다. 몇몇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명사가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로 동시에 쓰이는데 어떤 명사는 가산 명사이고 어떤 명사는 불가산 명사라고 구분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흡사 아버지가 백인이고 어머니가 흑인인 혼혈인 아이에게 너는 아버지가 백인이니까 백인이다 혹은 어머니가 흑인이니까 흑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아이는 백인도 흑인도 아닌 혼혈인이며 백인의 유전자와 흑인의 유전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명사는 가산 명사의 성질과 불가산 명사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산 명사를 영어로는 countable noun이라고 하고 불가산 명사를 영어로는 uncountable noun이라고 합니다. 100배 영문법에서는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란 용어를 폐지하고 가산 용법과 불가산 용법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countable usage, uncountable usage로 정의하여 있는데 여기서 usage란 용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란 용어와 가산용법, 불가산용법이라는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앞 화면의 예문에서 나온 어카와 바이카를 살펴보면 어카는 실체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카는 실체가 있는 물건으로서의 카가 아니고 바로 교통수단으로서의 카의 개념입니다. 즉 어카는 실체로서의 카이고 바이카는 개념으로서의 카입니다. 그래서 어카는 가산용법으로 쓰였고 바이카는 불가산용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카란 단어 자체는 가산명사가 될 수도 있고 불가산명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카는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가산명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100배 영문법에서 가산용법과 불가산용법을 명확하게 정의하겠습니다. 가산용법에서는 명사의 쓰임이 구체적이고 실체적일 때, 그리고 불가산용법에서는 명사의 쓰임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일 때 사용이 됩니다. 앞 화면의 카의 예에서와 같이 실체적 물건으로서의 카일 때는 가산용법이며 교통수단으로서의 개념적 용법일 때는 불가산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하게 가산용법과 불가산용법을 구분하는 방법은 셀 수가 있으면 가산용법이요, 셀 수가 없으면 불가산용법입니다. 예문을 들어보면 1번 문장 I have apple, 이 문장은 틀렸죠. 애플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물건입니다. 한 개, 두 개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have an apple이라고 관사를 써서 단복수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There is apple in this juice. 2번 문장의 해석은 주스 안에 사과가 들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사과 성분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2번 문장의 애플은 사과 성분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서 불가산 용법입니다. 그러나 사과 주스 안에 들어있는 사과를 추상적이냐 실체적이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손 안에 있는 사과는 1개, 2개 셀 수가 있지만 사과 주스 안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불가산 용법으로 써야 됩니다. 즉 똑같은 사과여도 셀 수 있는 사과는 가산 용법이요, 셀 수 없는 사과는 불가산 용법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가산 용법과 불가산 용법의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I have a TV, I watch TV. 위의 문장 TV는 실체적 물건으로서의 TV입니다. 그래서 가산용법으로 썼습니다. 관사 A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아래 문장 TV는 불가산용법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본다고 할 때 그때 텔레비는 전자제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아래 문장 TV를 본다는 말은 전자제품을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고 텔레비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 TV는 가산용법으로 쓰였고 아래 문장 TV는 불가산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C는 countable usage의 이니셜이며 U는 uncountable usage의 이니셜입니다. 다음 문장 I have a chicken, I like chicken. 위의 문장 chicken은 닭입니다. 나는 닭을 한 마리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닭은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 있기 때문에 가산용법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아래 문장 불가산용법으로 쓴 chicken은 무슨 뜻일까요? 아래 문장 chicken은 닭고기를 뜻합니다. 우리가 전화로 배달해서 먹는 그 치킨을 말합니다. 닭고기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산 용법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덧붙여서 그러면 개고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개고기는 dog meat라고 쓰는데 meat를 생략하고 관사 없이 dog이라고 쓰면 개고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shark, cat도 관사 없이 쓰면은 상어고기, 고양이 고기가 됩니다. The house has 2 rooms. 여기서 rooms는 방이란 뜻입니다. 가산용법입니다. 그러면 아래 문장 room은 무슨 뜻일까요? Is there room for me in this car? 해석은 이 차에 내가 탈 자리가 있습니까? 즉 여기서 room은 공간, 여지란 뜻입니다. 불가산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화면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사가 구체적이고 실체적 표현이거나 셀 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 용법으로 썼고 추상적이고 개념적 표현일 때는 불가산 용법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명사가 가산 용법과 불가산 용법으로 동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기존 영문법과 같이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를 따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물질 명사란 개념이 있습니다. 커피는 물질 명사로서 기존 영문법에서는 커피를 1개, 2개 셀 수 없는 명사, 즉 불가산 명사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커피를 마신다고 표현할 때는 a cup of coffee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시험 문제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래와 같은 시험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라고 배웠습니다. 1번에 커피나 2번에 A 커피라고 쓰면 틀리고 3번처럼
cup of coffee라고 써야지 맞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틀린 답이라고 배운 1번과 2번도 정확한 영어입니다. I drink coffee, I drink a coffee. 위의 문장은 커피를 추상적, 개념적 관점에서 보았고 아래 문장의 커피는 커피 한 잔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커피 한 잔을 말합니다. 그러나 커피를 2잔 이상씩 마시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두 문장은 같은 뜻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다음 문장 I enjoy food, I enjoy foods. 위의 문장은 불가산 용법으로 쓰였고 아래 문장은 복수 형태로서 가산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두 문장 다 정확한 문장이며 두 문장의 차이점 역시 크게 없습니다. 아래 문장 복수로 쓰인 이유가 다양한 음식의 종류를 표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위의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I play guitar, I play a guitar. 위의 문장 기타는 개념적인 기타이고 아래 문장 A 기타는 실체적 물건으로서의 기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래 두 문장은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가산용법과 불가산용법이 비슷한 뜻 혹은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개의 명사가 가산용법과 불가산용법이 상당히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산용법과 불가산용법이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쉬운 단어를 예문으로 들었는데 난이도가 있는 단어에서도 상당수 단어들이 가산용법과 불가산용법이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이 문장은 앞에서 나왔던 문장입니다. 여기서 car는 교통수단의 한 종류로서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불가산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래 문장을 볼까요? 옐로우 카 앞에 관사 A가 붙어서 가산용법으로 썼습니다. 위의 문장은 카라는 교통수단으로 여기에 왔다는 뜻이고 아래 문장은 한 개의 노란색 차를 타고 여기에 왔다는 뜻입니다. 불가산용법으로 쓰이는 명사 앞에 형사가 오는 순간 가산용법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문장 여기서 치킨은 불가산용법으로서 먹는 닭고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닭고기 즉 치킨을 2마리를 먹었다고 말을 하려면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우리나라에도 2마리 치킨이 있는데 치킨 2마리를 먹었다고 그러려면 아래 문장과 같이 2 pieces of chicken이라고 쓰면 괜찮을까요? 그러나 2 pieces of chicken은 치킨 2마리가 아니고 치킨 2조각입니다. 우리가 치킨 한 마리를 주문 배달시키면 거기는 여러 조각의 치킨이 있죠. 거기서 2조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킨 2마리, 즉 닭고기 2마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아래 문장과 같이 two chickens라고 표현을 하면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치킨이 닭고기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불가산 용법이 되어서 단복수를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two chickens라고 쓰게 되면 닭고기 2마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닭 2마리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파란박산의 문장과 같이 The fox ate 2 chickens, 즉 여우가 살아있는 닭 2마리를 잡아먹었다고 그러면은 말이 됩니다. 그러면 I ate 2 chickens라는 문장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문장은 정확한 문장입니다. 닭고기도 한 마리, 2마리 숫자를 세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가산용법으로 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복잡한 현상이 생겼나 하면
수백 년 전 고대 영어에서 숫자의 개념을 분명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서양인들의 생활 문화 속에서 단수, 복수가 서양인의 언어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물건도 셀 수가 있는 물건이 있는 반면에 셀 수가 없는 물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3명이 둘러앉아서 닭고기 한 마리를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명이 얼마만큼의 양을 먹었는지는 우리가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닭고기는 수량 표시 혹은 단복수 표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닭고기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닭고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달리 한 마리, 두 마리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복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즉 셀 수가 없을 때에는 단복수 표시를 하지 않고 셀 수가 있으면 단복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닭고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용법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가산용법의 명사도 세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가산용법으로 씁니다. 3번 I made a decision. decision이라는 추상명사처럼 보이는 명사 앞에 관사 A가 쓰였습니다. 추상적 표현은 불가산용법으로 써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가산용법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The beggar begged for change. 그 거지는 동전을 구걸했다는 뜻인데 여기 동전이라는 뜻의 change가 불가산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동전은 한 개, 두 개 셀 수 있기 때문에 가산용법으로 써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문장에서는 불가산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우리들의 사고로는 셀 수 있을 것 같은 명사가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셀 수 없는 것이 되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셀 수 없을 것 같은 명사가 서양인들의 입장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사고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3번의 두 문장을 다시 살펴보면 먼저 제일 아래 문장 change는 잔돈 혹은 동전이란 뜻인데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동전의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money, 즉 돈이 불가산 명사이듯이 잔돈도 불가산 명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하느냐는 문제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단복수 구분과 불가산 용법을 구분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미국인들이 일상생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말을 빨리 할 때도 단복수 구분을 상당히 정확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나 하면은 이것은 미국인들의 언어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학습자로서 절대로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화면은 명사의 종류와 명사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사란 사물을 지칭하는 이름인데 큰 틀에서 명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은 보통 명사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은 추상명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자동차, 말, TV, 해변 같은 것은 보통 명사요.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의 명사가 추상명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물질명사란 개념이 있습니다. 기존 영문법에서 눈에 보이는 것인 보통 명사 중에서 한 개, 두 개 셀 수 없는 water, sand, fire 같은 단어를 물질명사로 따로 분류를 했는데 물질명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보통 명사인 자동차는 한 대, 두 대 셀 수가 있지만 물질명사인 물, 모래, 불은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단복수의 개념이 강한 영어에서 물질 명사를 분류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보통명사나 물질명사 똑같이 가산용법과 불가산용법, 즉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용법과 셀 수 없는 용법으로 똑같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질명사의 분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 영문법을 개혁하고 있는 백배 영문법에서 물질명사의 폐지를 고민을 했으나 그러나 명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물질명사의 구분이 필요할 경우도 있어서 물질명사란 명칭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집합명사란 개념이 있는데 family, people, furniture와 같은 명사가 집합명사입니다. 왜 집합명사의 분류가 필요한가 하면은 이들 명사의 특이한 쓰임새 때문입니다. 다음은 고유명사, 킴과 에베레스트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리고 추상명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면 추상명사는 peace, love, hope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의 명사입니다. 그러나 이 추상명사 역시 똑같이 가산용법과 불가산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영문법의 문법서에 추상명사의 보통명사화라는 이런 용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추상명사가 보통명사로 전이되어서 쓰이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러나 이 용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상명사만 보통명사로 전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명사도 똑같이 보통명사로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명사도 추상명사로 전이가 될 수 있고 물질명사도 추상명사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사를 구분하는 것은 편의상 구분을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경계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파란 박스 안의 문장 I have traveled에서 traveled는 과거 분사의 명사적 용법으로서 여기서의 명사는 추상명사에 해당합니다. traveled는 추상명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사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통명사와 물질명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나타내며 집합명사는 집단적인 개념을 나타내며 모든 명사는 가산용법과 불가산용법으로 동시에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명사를 구분하는 것은 편의상 구분을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경계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배 영문법은 기존 영문법과는 80%가 다른 새로운 영어문법 체계입니다. 이 강의는 제1강부터 시청하셔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제1강부터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는 제14강 부사 9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